아주 짧고 굵게 삼각형 강의를 할 거니까 이거 집중해서 잘 듣고서 노트에다 잘 적고 잘 학습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수업할 때 보면은 아주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삼각형 총정리야.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 뭐 있어?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지.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BC라고 한다면 여기가 같았고 밑에 두 각도 같았으며 얘를 수직으로 탁 내리 꽂았을 때는 여기 길이까지 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의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웠던 거 뭐였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었다. 자,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직각삼각형 똑같지 않지만 똑같다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 자, A, B, C, D, E, F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하나의 높이가 같다면 직각은 우리가 R이라고 했고 변은 S, 빗변은 H라고 했으므로 이 두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라고 우리가 했었어? RHS 합동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줬었다. 그리고 또 그냥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크기가 같아. 마음의 눈으로 봐봐. A, B, C, D, E, F일 때 자, 여기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직각은 R이고 빗변은 H고 각은 A니까 이 두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다? RH, A 합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알려줄 거는 뭐냐? 삼각형의 외심이다. 외심. 자,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알려주자면 삼각형의 외심이란 무엇이냐? 어떤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어떤 원이냐? 이 삼각형의 밖에 딱 접하는 원이라는 거야. 딱 접하는 원. 이 삼각형 ABC 밖에 딱 접하는 원이 있을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다. 외접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게 이제 뭐냐?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해보자.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외심이라고 한다. 외심. 그럼 봐봐. 원의 특징이 뭐였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이 있을 때 중심에서 그 원주까지 원의 둘레까지는 항상 뭐야? 반지름이지.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원의 반지름이고 얘도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중심에서 원의 둘레까지의 거리는 어쩔 수밖에 없다.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모든 것이 다 반지름이니까. 따라서 이 부분 이해 안 되면 반복해서 봤으면 좋겠고, 자, 따라서 이 원의 중심되는 여기에서 각 꼭지점까지 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다 같아진다. 언제? 외심일 때. 그 점이 이 점 P가 외심일 때 그 점 P에서 A, C, B에 그은 그 선분의 길이는 다 똑같다. 왜냐하면 이 P는 원의 중심이고 이 A, B, C는 원의 꼭지점이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여기에 아주 예쁜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가 생긴다.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 이렇게 하나가 딱 생긴다. 딱 생긴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삼각형의 외심은 뭐냐? 이것도 적어. 삼각형의 외심의 정의는 뭐냐? 삼각형의 외심의 정의는 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다. 자, 이게 외심이라는 거다. 그럼 이제 외심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 외심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자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주어졌을 때 얘를 A, B, C라고 해보자. 그럼 이 선분 A, B의 가운데를 딱 찾는 거야. 가운데. 여기서도 선분 AC의 정가운데. 여기를 딱 가운데를 잡아주는 거야. 여기 길이가 다 이렇게
같을 수 있도록 가운데를 잡아준 다음 위로 이렇게 딱 수직으로 올리는 거야. 수직으로 딱 올려. 딱 올리면 얘네들이 어느 순간이 생기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생겨. 한 점에서 이렇게 딱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점이 뭐다? 이 점이 그때 생기는 이 점이 바로 외심이다. 자, 알겠지? 그러니까 이 선분 AB의 딱 가운데 점, 이 선분 AC의 딱 가운데 점, 이 선분 BC의 딱 가운데 점에서 수직으로 딱 그렸을 때 만나는 그 점이 바로 뭐다? 바로 외심이라는 점이다. 찾는 법이다. 이게 외심 찾는 법. 외심을 찾는 법이다. 자, 이제 외심의 특징을 알려줄게. 외심의 특징을 알려주자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직각이면은 직각보다는 직각이 아닌 걸로.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보다는 좀 더 스탠다드한 게 좋은데, 잠깐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크기를 좀 더 키우면, 자, 얘가 A, B, C라고 한번 해보자. A, B, C이고 외심, 얘가 탁 외심이라고 해보자. 얘가 외심이야. 그때 각 꼭지점에서 이은 이 외심과 각 꼭지점을 이은 이 길이는 전부 같다. 따라서 얘를 이제 O라고 하면 삼각형 AOB랑 삼각형 AOC랑 삼각형 OBC랑 다 어떤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은 곧 뭐다? 이등각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각이 서로 이렇게 같아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또 어떤 게 있었어?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이렇게 탁 내렸을 때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길이가 같아진다는 거였기 때문에 외심에서 수직으로 내리면 이렇게 길이가 어떻다? 같아진다. 근데 이거는 사실 외심을 찾는 법에서 애초에 언급이 됐었지. 이 선분 AB의 정 가운데에서 수직으로 샥 그으면은 긋고, 이 선분 AC의 정 가운데에서 수직으로 샥 긋고, BC의 정 가운데에서 수직으로 싹 그어서 만나는 그 점이 외심이라고 우리가 애초에 정해줬으니까, 사실 외심일 때 각 부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이 그림에 외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외심의 특징 첫 번째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자, 외심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의 외심이 이렇게 있어. A, B, C야. 이렇게 이어보자. 자, 이만큼의 각이, 그러니까 각 B, A, C가 A도라고 한번 해보자. A도. 그러면은 이 각 BOC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A도의 2배가 된다. 2배가 된다는 거야. 2배. 몇 배가 된다? 자, 2배가 된다는 거다. 이게 외심의 두 번째 성질이다. 두 번째 성질이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원주각이라는 걸 배울 때 다시 우리가 배우게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성질이 있어. 세 번째 성질은 이 외심이 보통 이 삼각형 ABC가 예각이라고 해보자. 예각인 경우에는 그 외심이 어디 있냐? 삼각형의 내부에 외심이 존재해. 그런데 이런 직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직각 삼각형인 경우엔 ABC에 대해서 그 빗변에 삼각형의
빗변에 외심이 존재한다. 빗변의 정확히 중점, 거기다가 언제 존재한다? 빗변의 중점에서 그 외심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둔각삼각형입니다. 둔각삼각형. 얘를 좀 특별하게 기억을 해줬으면은 좋겠다. 자, 이 둔각삼각형에 대해서 여기 A, B, C라고 해보자. 그럼 외심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 삼각형의 외부에 외심이 존재. 이거는 그림 그리면 당연해. 이러한 삼각형에 외접한다면 원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사실 중심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이겠네. 그치? 얘는 접하는 원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중심은 여기쯤 있겠고, 얘는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중심이 여기쯤 있겠네. 그치? 따라서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삼각형의 외부에 외심이 존재, 일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삼각형의 내부에 외심이 존재,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삼각형의 빗변에 외심이 존재한다. 이런 외심의 성질들 잘 알아두고서 공책에 잘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내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내심 네 번째지. 내심. 자, 내심은 뭐냐?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이 바로 내심이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을 ABC라고 해보자. ABC라고 하면 안쪽 내부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어떠한 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럼 그 원의 중심, 자, 얘가 뭐냐? 얘가 내접하는 원,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 즉 이게 내접원이고 얘가 그 원의 중심이라서 얘가 이제 내심이라는 것이다. 이게 내심이다. 자, 그럼 이제 내심 찾는 법에 대해서 또 알려줄게. 내심 찾는 법은 뭐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각을, 여기를 한번 삼각형 ABC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각 BAC, 각 CBA, 각 ACB의 이등분선을 긋는 거야. 이등분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각이 같아지고, 쭉 그어서 여기에 각이 같아지고, 다시 쭉 그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각이 같아질 텐데 그때 한 점에서 만나더라 이거야. 얘가 뭐냐?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그게 마침 뭐가 된다? 내심이 된다. 내심. 자, 여기서 아까 외심 찾는 법하고 우리가 이걸 비교해보면은 아까 외심 찾는 법은 뭐였어? 외심 찾는 법은 세 변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자. 외심 찾는 법은 뭐였나? 자, 세 변이 있으면 거기 가운데 잡아서 수직으로 쭉, 세 변이 있으면 한 변이 있으면 가운데 잡아서 쭉, 한 변이 있으면 가운데 잡아서 쭉 수직으로 올려주면 걔네들이 만나는 게 외심이다. 그래서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이제 뭐였어? 외심이었지. 그런데 이제 내심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냐? 내심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게 내심 찾는 법. 그리고 이제 내심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게. 자, 내심의 성질이다. 자, 먼저 내심의 성질을 하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밖인 한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이렇게 두 개를 긋는 거야. 두 개를 그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두 개의 접점 A, B에 대해서 P라고 하자. 그럼 이 AP하고 BP의 길이가 어떻게 돼? 서로 같아진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에 대해서 이 두 접점까지의 이 거리가 선을 그으면 탁 수직이 되고 결국 여기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어떻다? 길이가 같다라는 게 있다. 이거를 좀 별도로 한 켠에다가 써준 다음에 지금 하는 설명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내심의 성질이 뭐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좀 찌그러진 게 좋은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 A, B, C라고 하고 여기 안에 이제 네 저번이 하나 딱 있다고 해보자. 네 저번이 하나 이렇게 딱 있다고 해보자. 여기 접점이 이렇게 생기겠지? 얘를 D, E, D, E, F라고 하자. 저기 내심이야. 그럼 봐봐. 여기를 잘 봐봐. 이 B는 사실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이야.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원으로 그은 두 개의 접선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봤다시피 원 밖에 이 원 밖에서 그은 여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접점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거를 아까 봤지? 여기 원에서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두 접점까지의 그 거리, 요 길이는 어떻다? 똑같다라는 걸 봤지? 여기 봐봐. 이 원에 대해서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이야. 이 원 밖에 한 점이 이 원에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따라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똑같고 여기랑 여기는 똑같아. 이러한 것이 있다. 그리고 여기 내심이라는 거 있지만 내심에서 이렇게 접점까지 선분을 그었을 때 정확히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수직이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뭐야? 얘는 뭐야? 원의 반지름이야. 얘도 뭐야? 얘도 원의 반지름이야. 얘도 뭐야? 얘도 원의 반지름이야. 원의 반지름이야. 따라서 다 같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다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뭘 떠올려볼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떠올려보자. 이렇게 하나의 각이 있을 때 내부의 한 점에서부터 각 선분까지의 거리가 같다면 이 점 P는 알고 보니까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거였다라는 거를 앞에서 미리 배워서 알고 있어. 따라서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해보면은 지금 이 점 I라고 하는 이 내심 I로부터 IT까지의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 점 I는 어떠한 곳에 있다? B의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따라서 I하고 B하고 쭉 이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서로 이등분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선을 쭉 그어주면 여기 2등분, 이렇게 선을 쭉 그어주면 여기도 이렇게 2등분이 된다. 자, 이 그림 안에 내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 잘 예쁘게 구별되게 잘 그려졌으면 좋겠다. 자,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 총정리. 성질 하나 더 알려줄 거 있어.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원이 이렇게 있어. 내저번이 있어.
내접원이 이렇게 있을 때, 내접원이 있을 때, 내심이지, 내심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각을 A라고 하면, 여기의 각은 뭐냐? 90 더하기 2분의 A야, 각의 크기가. 자, 다시, 여기가 뭐냐면, A라고 한다면, 여기, 얘가 내심일 때, 이렇게 형성되는 각의 크기는 90 더하기 2분의 A라는 것이다.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이제 한번 다섯 번째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 비교. 뭐냐, 외심과 내심의 비교. 자, 삼각형 이렇게 있다. 같은 삼각형을 한번 보자. 같은 삼각형 이렇게 있다. 얘도 A, B, C, A 다시, B 다시, C 다시에 대해서 하나는 외심, 하나는 내심이라고 하자. 자, 얘는 뭐냐? 얘는 외심이야, 외심. 외심이면은 여기 이렇게 선분까지 각 꼭지점까지 이은 점의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3개가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전에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로 인해서 수직으로 탁 내리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된다? 서로 같아진다. 같아진다. 그럼 잘 보면, 따라서 여기랑 여기 삼각형이 잘 보면은 무슨 합동이냐면은 R, H, A 합동이야. 여기 있는 삼각형도 잘 보면 뭐냐? R, H, A 합동이야. 그렇지? 그래서 외심의 이게 총체적인 요런 그림이 있다. 그리고 내심 같은 경우에는, 내심은, 자, 내심하고 각 꼭지점하고 이으면 거리가 같아지는 않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여기 각도가 다 똑같아진다. 그리고 그 수선의 발을 탁 내려보면 여기 길이 똑같고, 여기랑 여기의 길이도 똑같고, 여기랑 여기의 길이도 똑같아진다. 따라서 그 외심이 어떠한 거였냐면은, 외심은 이제 여기하고 여기 있잖아. 이 두 쪽이 서로 합동이네. 똑같이 생겼어. 근데 내심은 어떻게 되느냐? 그쪽이 아니라 이쪽, 이렇게 있지. 이쪽하고 이쪽이 서로 합동이 된다. 합동 방향까지도 잘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그려줄 건, 이만큼이 A도라고 했을 때 여기는 2A도, 그리고 이만큼이 A도라고 했을 때 이만큼은 90 플러스 2분의 A도 라는 거다. 자, 이 총체적인 그림 잘 기억해라. 얘는 내심이었지? 이거 예쁘게 잘 정리해놓고 앞으로 이런 거를 잘 정리해내면 앞으로 수업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